연준이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7년 동안 유지했던 제로금리 시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김민선 뉴욕 한인 회장이 민승기 회장에게 1월 20일 열리는 재판 결과에 아무런 조건 없이 승복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재외선관위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적용되는 영구 명부제는 재외선거인만 해당된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침술 치료를 메디케어 필수 혜택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에서 한인 소유 사업체 수는 약 4만 1천여 개로 집계됐습니다. 아시아계 커뮤니티 가운데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연준이 마침내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2006년 6월 이후 9년 6개월 만에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7년 동안 유지했던 제로금리 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16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0.25%에서 0.50%로 현행보다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06년 6월 이후 9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연준은 성명에서 올해 고용 여건이 상당히 개선됐고 물가가 중기 목표치인 2%로 오를 것이라는 상당한 확신이 있다며 금리 인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인상 후에도 통화정책의 입장은 시장 순응적으로 남을 것이라며 향후 경제 상황에 연동된 점진적 금리 인상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과거 금리 인상 패턴과는 달리 대체로 점진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준의 이번 조치는 사실상의 완전 고용이나 물가의 중기 목표치인 2%에는 못 미치지만 견고한 경제 상황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금리 인상의 충격은 이미 선 반영됐고 글로벌 경제의 큰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국제 금융시장이 조속히 안정을 찾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지난주 민승기 회장에게 동반 사퇴를 제안한 김민선 회장이 오늘 또 다른 제안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는 오는 1월 20일 열리는 재판 결과에 아무런 조건 없이 승복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정세진 기자입니다. 김민선 회장은 오늘 오후 플러싱 뉴욕 한인회 사무국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성명서에서 1월 20일 열리는 재판의 판결에 무조건 승복할 것을 민승기 회장에게 제안했습니다. 오늘 저는 기자회견을 통해 동포 여러분께 올바르고 객관적인 정보를 알려드리고 양측이 1월 20일 재판 판결에 무조건 승복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 회장은 지난 9일 회견을 통해 민승기 회장에게 뉴욕 한인회장 동반 사퇴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민승기 회장 측은 김 회장의 제안을 거부하고 앞으로도 어떠한 협상에도 임하지 않겠다고 밝혀 오늘 김 회장의 제안 역시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선 회장은 민승기 회장 측에서 제기한 서호진 변호사의 자격정지 관련 시간 끌기 논란에 대해 법원의 판결문을 공개하고 민 회장 측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마가렛 첸 판사의 판결이 옳지만 이것 때문에 또 다른 시간을 쓸 수가 없다. 그래서 마가렛이 항소를 하지 않고 너희들이 오퍼한 서호진 변호사를 다시 우리가 받아들여 주겠다. 김민선 회장은 한인사회의 문제는 동포사회의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한인사회의 뜻있는 지도층 인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도와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욕 한인회장 관련 재판은 내년 1월 20일에 열립니다. KBN 뉴스 정세진입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부터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영구 명부제와 관련해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서 재외선관위가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영구 명부제는 재외선거인만 해당되고 유학생이나 주재원 등 국외 부재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재곤 재외선거관은 영구 명부제 대상은 재외선거인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국외 부재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당부했습니다. 재외선거인은 한국에 주민등록과 거소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으로 주로 영주권자가 해당됩니다. 국외 부재자는 주민등록이나 국내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주재원이나 유학생 등을 의미합니다.
선거관은 재외선거인 가운데 2012년 실시된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재외선거인 명부에 올라 있는 경우 이번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별도의 등록 신청이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 참여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부터 시행될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신고 신청 시 여권 사본 등 서류 첨부 규정을 삭제하고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제 도입, 재외국민 4만 이상 공간에 추가 투표소 설치 등을 담고 있습니다. 침술 치료, 아시아내게는 아주 친밀한 치료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부담이 적지 않은데요. 이 침술을 메디케어 필수 혜택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디 추 연방 하원 의원은 14일 LA 한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월 28일 시니어와 재양 군인을 위한 침술 치료 법안을 연방 하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추 의원은 이 법안 통과를 위해 특히 한인 사회의 도움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메디케어 혜택에 침술 치료를 추가하고 시니어가 자신의 질병을 효율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옵션을 더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모든 재향군인에게 침술 치료를 제공하고 현역 군인에게는 주치의의 추천 없이 직접 침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추 의원은 전미 한인사협회와 한인사회가 지난 2010년 오바마 케어 시행 이후 침술을 필수 보험 혜택에 포함시키기 위해 2만 5천 통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데 큰 힘을 보탰다면서 이번에도 한인사회가 적극 나서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제출된 탄원서 2만 5천 통 가운데 40%는 한인사회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에서 한인 소유 사업체 수는 약 4만 1천여 개로 집계됐습니다. 중국계와 인도계 다음으로 아시아계 커뮤니티 가운데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또 한인 사업체들의 연간 매출액도 10년 만에 3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연방 센서스국의 2012년 기준 아시아계 비즈니스 통계에 따르면 뉴욕과 뉴저지 지역 아시아계 업체는 32만 5,003개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한인 사업체 수는 전체 아시아계 업체의 12.65%에 해당하는 4만 1,123개로 뉴욕이 2만 7,521개, 뉴저지 1만 3,602개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002년 조사에 3만 522개보다 약 34.73% 증가했습니다. 이와 같은 한인 사업체 수는 중국계 12만 5,582개, 인도계 8만 8,796개에 이어 3위에 해당합니다. 한인 사업체들의 연간 매출 규모도 약 231억 2,491만 1,500달러에 달해 역시 인도계와 중국계에 이어 세 번째를 차지했습니다. 2002년과 비교하면 연간 매출액이 183%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편 미국 내 전체 한인 사업체 수 역시 2012년 22만 4,891개로 중국계, 인도계에 이어 3위에 랭크됐습니다. 지난 2002년 센서스 집계 당시 한인 사업체 수 15만 8,031개에 비해 42.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정부의 납세자들이 미납한 세금이 무려 3,8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방국세청은 컬렉션 에이전시를 동원해서 체납세금을 징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3,800억 달러에 달하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연방 사회기반시설 예산 법안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법안은 IRS가 사설 컬렉션 에이전시와 파트너십을 맺고 세금 징수 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연방의회와 오바마 행정부가 미국 내 하이웨이 등 사회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 확보에 미납 세금 징수가 필수라고 판단하고 세금 징수 강화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연방정부는 이번 법안 시행으로 향후 10년간 총 48억 달러에 달하는 세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IRS 내부를 비롯한 일각에서는 반발도 일고 있습니다. 존 코스키넨 IRS 커미셔너는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컬렉션 에이전시를 동원하고 미납세금 징수에 나섰지만 오히려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일부 납세자의 경우는 과다한 빚 독촉에 시달리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시 전철 내 성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최근 5개월 동안 무려 700건 가까이 발생했고 종류도 더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체포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이 15일 발표한 전철 범죄 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 동안 총 699건의 성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6건, 18%나 급증했고 성범죄의 종류도 많아졌습니다. 고의로 승객의 몸을 만지거나 신체 부위를 응시하는 등 기존에도 흔히 알려진 성범죄뿐 아니라 전철에서 타인의 나체나 성행위를 휴대전화 등으로 관찰하고 성적 만족을 느끼는 관음증적 경향의 성범죄도 증가했습니다. 또 자신의 나체를 승객들에게 드러내는 성노출적 성범죄까지 다양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휴대기기를 통한 증거 확보로 성범죄자 체포율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신고된 성범죄 가운데 절반 이상인 382건이 범인 체포로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휴대기기를 소지한 승객들이 증가하면서 사건 발생 당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고가 접수된 성범죄자들의 신상이 대부분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뺑소니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형사상 책임은 물론 최고 5,000불의 민사상 벌금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뉴욕시 의회 교통위원회는 15일 뺑소니 운전자에 대한 민사상 벌금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지미 벤 브레머 시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사고 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달아난 운전자에게 형사상 책임과 함께 민사상으로 최고 $5,000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부상자가 없는 사고일 경우에는 피해 금액 외에 최대 $250의 벌금이 부과되고 부상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500에서 $1,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일 경우에는 $2,000에서 $5,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조례안은 제정 후 90일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즉시 발효됩니다. 뉴욕시에 따르면 올해에만 38,000여 건의 뺑소니 사고가 발생했고 약 4,000명이 부상당했습니다. 특히 최근 2개월 사이에도 10여 명의 보행자가 뺑소니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주 공통교과과정 시험을 두고 그동안 말이 많았습니다. 특히 성적을 교사 평가에 반영하기로 하면서 시험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셌습니다. 뉴욕주는 결국 2019-20 학년도까지 교사 평가에 학생들의 성적을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뉴욕주 교육국 리전트위원회는 15일 2019-20 학년도까지 교사평가제에서 학생들의 공통핵심 교과과정 시험 성적을 반영하지 않기로 최종 승인했습니다. 리전트위원회는 학생들의 시험 성적을 교사평가제에 반영하면 학교 교육이 시험 대비 위주로 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사들이 아무리 수업을 잘해도 학생의 성적이 떨어지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고 교사들이 우수한 학군에서만 근무하기를 원하는 등 교육 격차가 심화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도 뉴욕주에서 공통 핵심 교과과정 시험을 거부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학생들의 성적을 교사 평가제에 반영하는 것은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주지사실에 따르면 올해 뉴욕주 공통 핵심 교과과정 시험에 응시 대상 학생 5명 가운데 1명은 시험을 거부했습니다. 총 440개 학군에서 시험 응시율이 95%를 넘는 곳은 30개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어제 LA 지역 학교들의 테러 위협으로 인한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60만 명의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못했고 모든 학교에서는 수색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김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늘에서 바라본 LA 인근 학교입니다. 노란색 스쿨버스가 빼곡히 정차된 채 운행이 중지됐습니다. 학교 주변에는 학생들 대신 수사당국 요원들만 간간히 보입니다. 어젯밤 교육국 관계자들에게 보내진 테러 위협 이메일로 LA 통합교육구 소속 학교들의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오늘 오전 7시를 기해 1,200개 학교가 폐쇄됐고 64만 명의 학생들이 집에 머물렀습니다. Based on past circumstances, I could not take the chance.
as it relates to one student or our staff that serve our students. LA 경찰국은 위협 이메일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라고 밝히며 이메일 IP를 추적한 결과 독일 지역 또는 인근 유럽국에서 보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LA 경찰국장은 이번 학교 폐쇄 조치에 대해 매우 강력한 지지 입장을 보이며 주민과 학생들의 안전을 우려했습니다. These are tough times. These communities, our community, Southern California, has been through a lot in the recent weeks. Should we risk putting our children through the same? 한편 연방 하원 정보위원회 소속 아담 시프 의원은 오늘 성명서를 통해 테러 위협 이메일이 장난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영국에선 자전거와 카약을 타고 무려 4년에 걸쳐 세계를 일주한 여성 모험가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 목숨을 건 모험에 나섰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옥스포드대에서 생물학을 전공한 세라 우튼. 지금 직업은 탐험가입니다. 그녀의 무한도전 이야기는 4년 반 전에 시작됐습니다. 런던 템즈강에서 노를 젓기 시작했습니다. 방향은 동쪽, 목표는 다시 런던이었습니다. 프랑스에 도착해선 자전거를 타고 유라시아 대륙 횡단, 7달이 걸린 대장정이었습니다. Big trucks zooming past. So there's been lots of moments where I've thought, this is it. 일본에서부터는 다시 보트를 타고 태평양에 도전했습니다. 하지만 Capsized. He came over quite quickly. I'm a bit concerned because water came in and I don't know where from. 태풍으로 빈병처럼 뒤집히고 요동치는 배 안에 몸을 묻고 꼬박 사흘을 버티기도 했지만 I don't like it anymore. 결국 출발 한 달 만에 중단. 그러나 실패의 충격을 다스린 뒤 다시 도전. 공포와 외로움을 이겨가며 5달 만에 횡단에 성공했습니다. Nothing will last forever. Even when it's a really horrible storm, you know that it's not going to last forever. 이어 영하 40도의 추위를 이겨낸 아메리카 대륙 횡단, 그리고 또다시 바다 대서양. 허리케인에 막혀 일부 구간을 포기했지만 혼자 힘으로 무려 4만 킬로미터를 돌아 서쪽에서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출발 때 26살, 이제 30살이 넘었습니다. 왜냐고 물었습니다. For me, adventure is about experiencing the world, learning, being challenged. And 어린이들에게 모험담을 나눠주려고 책을 쓰고 있는 세라. What did you get from the adventure? from the adventure, I have a lifetime of memories and experiences and lessons, which I think I can share and 간추린 소식입니다. 36개월 OPT 연장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연방세관단속국은 지난 10월 일부 스템 분야 전공 학생에 한해 OPT 기간 24개월 연장 개정안을 발표하고 여론을 수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방관보에 게재될 것으로 예정된 날 관보 게재가 이루어지지 않아 내년 2월 12일 이전 새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세관단속국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메인 주립대는 2016-17학년도부터 평점 3.0, SAT 1050점 이상인 뉴저지주 학생이 본교에 입학할 경우 뉴저지 주립대인 러커스 대학비를 적용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타주 학생 학비는 $28,000지만 거주민 학비는 $14,000여 달러 수준입니다. 이외 매사추세츠, 뉴햄프셔, 버몬트, 커네티컷, 펜실베니아 학생에게도 각 주의 주립대학비를 매칭해준다고 밝혔습니다. 브루클린 PS160부의 김유진 교장이 다시 크리스마스 관련 행사를 허용하기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김 교장은 크리스마스는 기독교인들이 기념하는 행사라는 이유로 교내 크리스마스 파티는 물론 산타 복장이나 크리스마스 장식, 선물 교환 행사 등을 금지시킨 바 있습니다. 뉴욕시 15학군 애니타 스콥 교육감은 지난 14일 오전 학교를 직접 방문하고 학교의 방침을 무산시켰습니다. 같은 날 PS169는 국기에 대한 경례도 다시 허용했습니다. 50대 한인 노숙자가 직계가족을 찾지 못해 장례식을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1959년 함양 출신인 노숙인 유금환 씨는
지난 4일 지병으로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동의를 받지 못해 사망 신고와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유 씨의 두 자녀는 노스캐롤라이나에 거주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론킴 뉴욕주 하원의원 사무실은 지인이나 자녀들의 연락 및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곳에 따라 비가 오겠지만 기온이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8도, 섭씨 14도, 밤 최저 기온은 49도, 섭씨 10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구름이 많겠고 밤부터는 기온이 떨어지면서 추워지겠습니다. 토요일은 화창하지만 바람이 불고 춥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